부모님, 예, 조금 뭐 제목은 양자 주파수를 생활 속에 활용하는 법 이렇게 이제 부제를 정해놨는데 아마도 이제 힐리를 사용하시는지가 조금 이제 되시다 보니까 핑크어플 같은 거 되게 많이 이해하시고 또 실생활에 되게 많이 활용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블루는 참 난해하기도 하고 질문들이 참 많으시고 그렇죠? 그리고 누군가는 블루로 꿈을 이뤘다고 얘기하시는데 단체 나는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고 이런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오늘 저랑 블루코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 거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방법론들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어렵지만 재밌게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일단 이 장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힐리의 생태계부터 한번 풀어봅시다. 자, 여러분 핸드폰에 이 어플 3개 다 있습니까? 네, 가끔은 어플조차 없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자, 오늘 이 어플 3개가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핑크 어플은 너무 잘 사용하고 계세요. 근데 그렇지만 이 블루 어플을 안 눌러보신 분들도 이 안에 있을 거라 생각하고 이 블루 어플을 어떤 게 제일 궁금하세요? 라고 여쭤보면 다 이 얘기를 해요. 도대체 그 사람이 이걸 안 들고 있는데 저기 부산에 있는 우리 부모님 혹은 저기 뉴질랜드에 훈련가 있는 우리 딸이 거기 있는데 그 친구한테 자꾸 블루의 코칭 뭐 주파수를 원격으로 보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이게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약간 양해를 먼저 구하면 굉장히 약간 양자스러운 이야기를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 혹시 촬영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 촬영하셔서 공부하셔도 좋은데 다만 SNS에는 조금 왜냐하면은 이 부분이 굉장히 과학적이긴 하지만 일부는 아직 이론이 조금 밝혀져야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 힐리라는 기업이 워낙 테크놀로지가 앞서가다 보니까 새롭게 시도하고 있는 그리고 어느 정도 가장 앞선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 이 블루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힐리의 진짜 진목목은 핑크도 아니에요. 이 무지개도 아닌 이 블루를 쓰는 사람과 쓰지 않는 사람 혹은 이 블루를 잘 활용하는 사람과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나눠집니다 라고 얘기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고 아주 양자의 끝판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제가 오늘 이제 블루 얘기를 지금 시작하느라고 좀 말이 긴데 왜냐면 여러분들이 기본 지식을 아셔야 제가 설명하는 거 조금은 더 흡수하실 수 있어서 내가 이런 얘기 자꾸 하는 거거든요. 자, 여기 저는 늘 그렇지만 브로셔를 읽어드립니다. 여러분 다 갖고 있는 브로셔에 있는 내용이에요. 회사가 준 장표고요. 여기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주파수 조절 이런 얘기를 하는데 블루의 영역은 요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쪽. 자,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어떤 단어를 많이 사용할 거냐면은 정보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얘기할 겁니다. 정보장에 어쩌고 정보에 접속해서 정보를 씁니다. 이런 얘기를 할 건데 이 정보가 도대체 뭔지 한 번만 생각해보고 지나갈게요. 자, 여러분 정보가 뭐냐 했을 때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은 우리의 세포에 2기가바이트 수준으로 데이터 메모리가 있다라고 써있어요. 세포마다 마치 우리 USB처럼 2기가가 저장돼 있대요. 그러면 이걸 우리 실생활에 많이 하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은 유전. 우리 집은 다혈질 집안이에요. 우리 집은 대대로 암이 많아.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대대손손 우리 세포 하나하나에 각인되어 있는 정보가 그런 정보가 지금 묻어져 있는 거죠. 나만 갖고 있는 거 아니고 우리 집안 전체에 공유하고 있는 정보가 있어요. 그게 어디 있다? 이 DNA라고 하는 세포 하나하나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기 이해가 되시죠? 우리 실생활에서 많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정보가 우리 몸에 있고 이 정보에 우리가 이렇게 접속해서 이 사람 생체의 어떤 상황인지 이 사람 생체에서 발생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어떤 컨셉은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이 블루 어플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다. 스캔할 수 있다. 이렇게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얘기까지 하면요. 두 번째 질문이 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알아낼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거 과학적으로 다 밝혀진 거 맞습니까? 이거 미신 아닙니까?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요. 그거를 위해서 제가 이 얘기를 조금 한 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미세전류에 대한 노벨상 받은 거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아주 오래된 연구와 결과였고요. 자, 미세전류가 너무나 이제 입증되다 보니까 미세전류를 요새는 미용기기도 너무나 많죠. 미용기기
미세전류 하시는 분한테 야 그거 믿을만한 거야? 하시는 분은 이제 없는 시대예요. 자, 그 미세전류만 이해하면 지금 말씀드린 블루의 공명은 자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은 자, 미세전류를 연구하신 분들이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우리의 몸의 세포가 점점점 나이가 들고 노화가 진행이 되면 염증이 생기고 그것들이 더 심화되면 괴사가 된다. 그래서 거기다가 미세전류를 쐈더니 그 미세전류를 쏜 세포들이 500% 이상 충전되고 또 거기에 단백질 합성이 되면서 더 건강해지고 젊어지고 그리고 이렇게 아미노산 운반 아까 영양성분의 운반 덕분에 대사도 활발해져서 더 건강한 생체가 되더라. 이거는 이분들이 연구를 통해서 이미 입증한 거예요. 그래서 미세전류를 제일 많이 미용을 쓰는 거죠. 그리고 병원에서 통증이나 또 수술 후에 재건시키는, 회복시키는데 미세전류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다 이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이해했다면 지금 말씀드린 제가 오늘 설명할 이 미세전류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 자, 전류가 있다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지지지지지지지, 그렇죠? 전기가 흐른다는 거죠. 전기가 흐른다는 얘기는 마치 라디오 주파수처럼 이 전기에 어떤 메시지, 정보를 담을 수 있습니다. 이 공간에 라디오 주파수가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여러분들은 라디오 주파수가 들리지 않죠? 맞춰서 들을 수 있는 기능이 없어서. 근데 우리 손에 라디오가 있어서 이렇게 다이얼 돌리면 91.9에 맞추면 91.9에 주파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94.1이면 93.1에 주파수를 들을 수 있죠? 있는데 못 듣는 거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맞춰서 들을 수 있는 기기가 있으면 아 이게 이렇게 들리는구나 있구나 라고 인지하는 것처럼 다시 우리 몸에는 전류가 흐르고 있고 전류에 이런 미세전류를 흘리면 이 생체가 회복되는 걸 이미 알고 있는데 그 전류마다 이렇게 라디오처럼 정보가 있다. 이 정보를 잘 이해하면 몸에서 무슨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지 우리 마음에서 어떤 감정의 시그널이 나오고 있는지 들어볼 수 있고 들은 다음에 그 듣는 내용에 맞춰서 거꾸로 거기에 중화되거나 거기에 뭔가 반응하는 주파수를 보낼 수도 있다. 그걸 누가 받는다? 세포가 받는다. 왜? 세포가 다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전류와 전류는 서로 만나서 반응하니까 이게 블루의 기본적인 지식이에요.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보이지 않아서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이게 마크 주슈미케 박사님이 만든 도표를 우리 브로셔에다 넣으신 거예요. 이거 도면 자료거든요. 자, 여기서 뭐라 그래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오일승이 설명한 건 이 도표로 설명한 거예요. 여러분이. 자, 힐리가 있습니다. 힐리에서 미세전류 따로 나오고 주파수 따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힐리에서 이렇게 전파가 발생을 하면 이 미세전류로 세포 단위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미세전류가 있다는 얘기는 전류에 포함되어 있는 주파수가 발생이 돼서 그렇죠? 주파수가 헤르츠가 발생이 돼서 이 에너지 영역이 뭐라면 지금 방금 말씀드린 정보 영역에 반응해서 두 가지 기능이 모두 힐리로 할 수 있다. 이 얘기를 이 도표로 얘기한 겁니다. 혹시 이해가 되셨어요? 이 도표가 막 태국문이 있어서 잘 이해가 안 되고 무슨 종교적인 뭔가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렇게 발생의 주파수와 정보에 의해서 우리의 생체가 자기 스스로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수준을 복구시키는 그래서 뭔가 약을 먹거나 수술을 하거나 뭔가 외부에서 어떤 영향을 받지 않아도 스스로 건강을 회복하고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생명력을 키우는 게 이 힐리의 최종 목적이다. 그게 이 도표의 내용입니다. 그거의 최극강의 하나가 블루 어플인 거예요. 자,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은요. 모든 국가적인 의료 관련된 인증서를 받은 거고요. 다만 우리나라에서만 의료기기로 이렇게 선택되진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없지만 기타 많은 국가에서는 지금 제가 설명하는 이런 이론에 기반해서 힐리가 그런 역할을 하고 이런 이론이 맞다. 이렇게 인증서들이 존재한다. 그래서 믿을 만한 정보이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하실 분들은 여기부터 시작해서 공부를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어렵지만 여기까지 제가 기본 얘기했고요. 지금부터는 좀 이상한 얘기 할 거예요. 이제 지금까지는 아주 상식적인 얘기 했고요. 이거
기반으로 지금부터 블루 얘기를 할 건데 어쩔 수 없이 약간의 양자스러운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 어떠세요? 느낌이 어떠세요? 무섭나요? 귀신 그림 같아요? 어우, 유순찬 대표님 귀신 아니고요. 유순찬 대표님 사진이에요. 본인 사진이에요. 자, 아까 얘기처럼 라디오 주파수가 있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겁니까? 없지 않죠. 존재하는 거예요. 자,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요. 우리의 몸이 있는데요. 이 몸에 전류가 흘러요. 각자마다 생체 전기가 흐르거든요. 그러면요, 생체 전기가 흐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보이기는 여기 피부까지만 보이지만 요 위에 이렇게 얇게 전자기장이라고 하는 전기장이 있어요. 그쵸? 전기장. 우리 고압전선 보면 위에 아지랑이 있는 거 보이신 적 있죠? 그게 전기장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 진한 전기장 위에 아주 헐거운 두 번째 전기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또 세 번째 아주 헐거운 조금 밀도가 낮은 이런 전기장들이 켜켜이 목 주변에 있다. 웅웅웅웅 이런 느낌을 상상하시면 돼요. 우리 몸에 전류가 흘러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약간의 그레이드를 나눠서 전기장들이 있다. 이게 에너지의학이나 파동의학에서 보고 있는 기본적인 이론입니다. 요걸 이런 도표로 얘기하기도 해요. 가끔 주파수에 관심이 있으셔서 유튜브 같은데 주파수, 뭐 파동 이런 거 치면 자꾸 뭐 이런 거 뜰 거예요. 주파수를 올려야 된다. 부자가 되고 싶나요? 밀도를 높여서 주파수를 끌어올리세요.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자, 그 얘기가 뭐냐면요. 우리 몸의 에너지가 각자 조금씩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에너지가 좀 약하고, 어떤 사람은 에너지가 좀 강하고, 어떤 사람 마음이 좀 강력하고, 어떤 사람 마음이 좀 유약하고, 이런 게 에너지의 차이잖아요? 그 에너지들을 이렇게 도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원자, 우리 얘기하는 그 세포의 그 분자들도 다 에너지가 있고요. 바이러스도 에너지가 있고, 다 생명체들 에너지가 있는데, 사람들도 에너지가 의식의 수준에 낮은 사람이 있고 높은 사람이 있다. 이런 에너지의 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높을수록 뭐가 강해냐면요. 끌어당기는 자력이 강해요. 여러분 이거 지금 동기부여감이 아닌데 내가 이 밀도가 높아서 에너지가 끌어올라가잖아요. 그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게 진동수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게 자성이 강해져서 끌어당기는 게 굉장히 강해져요. 그게 이 코칭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예, 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에너지체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할 겁니다. 자, 제가 지어낸 얘기 아니고요. 마커스 슈미케 박사님이 지난 베트남이나 멕시코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강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의 핸드폰에 깔려있는 헨리의 어플을 지금부터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다시 잘 들어보세요. 좀 어렵죠? 근데 조금만 집중해 보세요. 마커스 슈미케 박사가 이런 도표를 보여줬어요. 자, 여러분 몸에는 물질이 있고 그리고 그 위에 에너지가 있어요. 자, 물질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물질은 1단계, 2단계, 3단계 아까 뭐라고 해서 몸을 싸고 있는 에너지 층들이 있어요. 근데 이 층들을 넘어가면 에너지 컨트롤 랩에 그래서 감정의 층들이 있고요. 그 위에는 무의식의 층들이 있어요. 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핸드폰에 깔려있는 힐링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구동되는지 설명했거든요. 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 물질, 몸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은 뭐가 있다? 힐리에 요런 게 아주 대표적인 거예요. 요런 거. 여러분들 핸드폰에 있는 국소 자극 같은 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물질 세계에 해당되는 힐리의 프로그램이에요. 자, 그러니까 요거는 사용할 때 뭐라 그래요? 무선 코일 안 쓰고 유선을 쓰게 돼 있어요. 왜? 물질에 직접 타격해야 되니까. 물질을 직접 건드려야 되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 그런데 요 위에 물질을 넣어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아지랑이처럼 이렇게 에너지체가 있는데요. 얘네들이 이렇게 에너제틱 컨트롤 레벨. 그래서 우리 감정 같은 것들이 그 다음 그레이드에 있습니다. D5, 6.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뭐가 있냐면은 요렇게 해당돼요. 핑크 어플에서. 차크라가 뭡니까? 물질이랑 감정이라는 요 시그널을 서로 연동시키는 일종의 인도의 아유르베다의 개념의 어쨌든 뭐 그런 이론이거든요. 이거 종교적인 거 아니고 그냥 이런 단어를 사용해서 이런 체계를 썼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핑크에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체계의
두 가지 책의 프로그램이 있다. 아주 대표적인 국소자극처럼 이 몸을 직접 타격하는 지금 국소자극이나 혹은 뭐 에너제틱 하모니 이런 것들은 몸을 타격하는 위, 작 이런 거 있죠. 신장 이런 거 이런 게 있고요. 자, 그 위에 단계에 약간 감정적인 거 있긴 있는데 우리 안 보이는 것들 뭡니까? 감정적인 거 아까 얘기한 차크라나 멘탈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여기까지가 핑크 어플의 영역이에요. 핑크 어플의 영역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물질에 강력한 거는 유선을 쓰게 되고 조금 멘탈이나 감정, 차크라 같은 거는 사실상 약간 코일을 쓰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 요게 아까 제가 보여드리는 차크라의 에너지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차크라는 몸이랑 감정 같은 것들, 장기 같은 것을 연결하는 그런 어떤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요 얘기하려고 지금 요 설명을 한 거예요. 자, 요것도 마커스 슈미케 박사님이 만든 장표거든요. 요거 되게 이해하기 어려우셨을 텐데 지금 저랑 설명 들었기 때문에 한번 봅시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자, 여기 바디 있죠? 바디, 몸땡이, 분자 단위 몸, 만져지는 몸. 이 몸은 무슨 그림 있어요? 유선 그림 있죠? 몸에 가까운 프로그램은 케이블을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왜? 몸을 다시 직접 타격해서 미세전류를 흘려보내서 세포에 충전해서 세포가 재생되고 변화시키는 프로그램이니까 대표적인 게 국소자극 같은 애들. 자, 그런데 그 위에 뭐가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기적인 뭡니까? 안 보이지만 여기 전기 층으로 있는 것들 그게 뭡니까? 감정 같은 애들. 나 화가 났어. 화가 난 건데 화가 난 감정을 만주실 수 있어요? 아니요. 보신 적 없죠? 무슨 색깔인지도 모르죠? 하지만 화라고 하는 감정이 있다는 걸 알죠? 그게 요 영역인 거예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건데 안 만져지는 거. 이게 전자기적인 몸이거든요. 자, 전자기적 몸. 우리 몸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전자기적 몸은 뭘로 하라고요? 코일로 써라. 코일로 써라. 왜? 이 위에, 몸 위에 떠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이 감정체나 멘탈을 유선을 쓴다고 문제되진 않아요. 자, 그런데 가끔 저한테 똑같은 질문을 하는 게 유선이 더 센 거죠? 네, 이 코일 쓰면 약한 거죠? 이렇게 자꾸 물어보시는데 아니고요. 그 사용하는 거에 따라서 어떤 것이 조금 더 유리하냐, 약간 좀 불리한 이런 건 있을 수 있지만 뭘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이 회사에서 얘기할 때 이 감정체들은 이 공유기 같은 코일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제가 블루업을 얘기하려 하는데 또 딴 얘기 조금 했지만 이것 때문에 그렇죠? 저 위에 레조넌스 보이죠? 레조넌스. 뭐라고 레조넌스의 영역이 지금 뭐라고 써 있습니까? 저 윗단계. 몸도 아니요, 감정도 아닌 길을 넘어서 개인의 무의식의 정보 영역이라고 써 있어요. 자, 여기는 뭐냐면 내가 있는지도 모르는 영역이에요. 몸은 만져지는데 여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감정은 만져지진 않지만 있는 거 아는데 우리가 보통 표면 의식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무의식은 여러분들 느낌이 오세요? 오늘 내 무의식이 이렇구만. 야, 오늘 내 무의식은 왜 오늘 이 모양이야? 라고 평가가 되십니까? 안 돼요. 가끔 이렇게 분석해서 얘기해주면 가끔 그런 것 같아요 하시기도 하지만 어떤 분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 전혀 동의할 수 없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럼 제가 본인의 무의식을 되게 잘 알고 계신가 봐요. 그런 영역을 잘 모르시는 분들 많죠. 자, 다시 이 무의식 영역은 우리의 표면의식 그 바닥에 있는 우리도 감지될 수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하지만 그 비율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생각을 하는 방식들, 프로그램이라고 하거든요. 아예 행동을 하고 생각을 하고 어떤 반복되는 어떤 형식들을 이 안에 내재되어 있는 프로그램인데 그게 일종의 무의식 체계고요. 이게 우리 행동 패턴의 생각 패턴의 최소 90% 이상을 차지한다. 우리의 의식은 굉장히 미미하다라는 게 연구 결과예요. 그래서 무의식을 어떻게 건드리냐에 따라서 사람이 다 바뀌거든요. 자, 그래서 이 무의식 영역은 뭘로 쓴다 다시? 레조넌스. 레조넌스를 지금 영문 단어로 찾으면 리조넌스 있잖아요. 리조넌스 그 얘기죠. 공명이라는 뜻입니다.
공명은 블루어플을 사용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블루어플을 제가 다시 오늘 설명드리는데 아주 힐리를 사용하시고 있는 유저라고 하면 정말 이해하고 잘 사용해 봐야 되는 영역이고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뀔 수 있다. 사람이 바뀔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까지는 뭔가 좀 이론 같고 무슨 과학자들 얘기 같고 하잖아요. 자, 이걸 크리스천 하퍼님이시죠. 우리 또 한 분의 창립주 이분이 앞으로의 시대는 이런 방식이 어마어마한 비즈니스죠. 컨텐츠가 될 거다. 이 사람 뭐라 그래요? 자기가 투자한 거예요. 1989년에 인터넷에 투자해서 부자가 되고요. 1989년에 인터넷 엄청 잘 쓰고 있었습니까? 있는지도 모르셨어. 핸드폰도 상상도 못하고 컴퓨터도 있는지 없는 그런 시대에 이미 인터넷에 도전하셔서 돈을 버셨고 우리 블록체인 이거를 2009년에 이미 투자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신 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시대의 흐름을 굉장히 앞서가서 비즈니스로 성공하신 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강의에서 자 앞으로의 시대는 인포메이션 필드 테크놀로지 시대야. 뭐예요? 이 무의식 영역을 컨트롤하는 테크놀로지를 갖고 있는 기업이 유니콘이 되는 시대야. 그래서 나는 힐리에 지금 완전 올인하고 있어. 이 강의를 멕시코에서도 하고 베트남에서 하고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랬죠. 저는 이 사람만큼 똑똑하지 않아서 비즈니스를 다 평가할 수 없는데 이 사람이 앞으로의 시대적 흐름이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그동안에 보여준 인터넷 사업, 비트코인 사업 그렇다면 이것도 믿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오늘 얘기하는 제 얘기가 무슨 남의 나라 글루그림 얘기도 아니고 저게 실질적으로 우리 현실에 진짜 뭐 도움이 돼? 이런 걸 얘기하면 사람들이 진짜 좋아할까? 이런 걸 사람들이 앞으로 계속 원해서 합류가 될까? 라고 막 꼬시청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자기가 이해하는 것만큼 느낌이 오니까 한때 요 분의 이야기를 듣고 한번 믿어보시고 한번 도전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마어마한 기회가 우리 앞에 있는 걸 수도 있으니까요. 자,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들 힐리와 맥킬리 다 사용하실 텐데 맥킬리의 맥메킨 박사님이 사용하신 장표를 제가 그냥 직역해서 끌어올린 거예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우리 몸에는 모두 전자로 되어 있고 전기장으로 되어 있고 이것들이 주파수로 인해서 공명하면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 이게 이분이 이야기한 장표거든요. 그렇죠? 이게 레조넌스 이야기예요. 자,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자, 440Hz에 있는 몸에 520Hz를 하면 울리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440Hz에 440Hz를 띄우면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울리죠. 원격이 돼서 다시 한번요. 자, 440Hz에 512Hz를 아무리 옆에서 울려도 울리지 않습니다. 몸은 어떤 반응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440Hz에 440Hz 같은 Hz를 때리면 저 멀리 있는데 반응합니다. 이게 본명이에요. 이게 본명이에요. 예. 자, 여러분들 이걸 연상하면서 분류를 쓰시는 거예요. 분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저 멀리 있는 알래스카에 있는 내 자녀가, 내 부모가 왜 웨이브를 맞아서 생체가 바뀌었는지, 마음이 바뀌었는지, 무의식이 바뀌었는지 아까 보여드린 그 헤르츠 서로 공명현상을 상상하시면서 지금부터 블루어플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핸드폰에 블루어플이 있다면 한번 켜서 같이 실험하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자, 여기 이 블루어플을 키면 이렇게 여러 가지 분석 모듈이 나옵니다. 자, 분석 모듈을 시작을 하실 텐데요. 자, 첫 번째, 제가 소개하고 싶은 첫 번째, 분홍색 모듈은요, 몸에 대한 걸 분석하는 거고요. 이 보라색은 감정에 대한 걸 분석하는 거예요. 다시 아까 설명했죠. 몸에 대한 거 그레이드 1, 2, 3, 4 그쵸? 4가지 단계. 그 윗단계는 감정에 대한 거. 그 다음에는 무의식에 대한 공명 분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걸 하기 위해서는요, 누군가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분석을 위해서 고객 등록을 하시게 되겠죠? 자, 고객 등록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자, 고객 등록을 하려면 들어가서 이 플러스를 누르시면 돼요. 플러스를 누르시면, 자, 어떤 화면으로 넘어가냐면, 요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요 화면으로 넘어가요. 이거 보신 분 있으세요? 네. 이거 하면서 질문 안 하셨어요? 아니, 사람은 알겠고, 동물, 그럴 수 있지.
그래, 식물도 그럴 수 있어. 식물도 클래식 들려주면 잘 자라잖아? 그치? 식물 옆에서 저 나무를 잘라야지. 그러면 나무가 막 아우성치는 주파수가 잡히는 것도 본 적이 있는 것 같아. 오케이, 인정. 그러는데 차량은 뭡니까? 건물은요? 조직은요? 도대체 호칭을 분석할 건데, 우리 지금부터 이제 분석할 거고, 오이슨이 분명히 설명했어. 전기가 흘러서 생체 전기가 있어서 에너지 측이 있어서 요거랑 공명해서 뭔가 분석을 했다까지 어떻게든 이해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블루 앱을 딱 틀어가지고 공명 분석을 하려고 들어갔더니 살아있지 않은 애들도 있어요. 이 아이들은 어떻게 분석을 한다는 얘기지? 라고 일단 첫 번째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자, 요거는 약간 양자스러운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저는 여자죠. 여기 남자들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누가 구분하는 거죠? 그냥 사람이 정한 거죠? 이렇게 생기면 여자고 저렇게 생기면 남자. 그쵸? 자, 다시 여기 앞에 책상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사람이에요. 저거는 책상이고 이건 사람이고 누가 정했습니까? 사람이 정했죠. 자, 양자의 입장에서는 그런 구분이 없습니다. 뭘로만 구분하냐면요,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느냐만 구분해요. 자, 차로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맥킬리에서 맥킬리 틀으면 연비가 좋아져, 어떻게 이런 얘기도 하시고, 가끔 이걸 잘 활용하시는 분은 건물을 등록해서 건물이 잘 팔리게, 우리 건물 좀 팔아주세요, 이런 분들 있죠? 그럼 뭐야, 이거 미신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자, 양자의 입장에서는 자동차를 한번 봅시다. 혹시 차가 있으세요? 이미영 대표님? 무슨 모델 갖고 계세요? 벤츠. 벤츠. 그럼 이 세상에 벤츠가 많잖아요. 그쵸? 벤츠 중에서 어떤 모델이 있을 거고, 그쵸? 그 벤츠에 번호판이 있어요? 번호판 숫자가 뭡니까? 7942. 그럼 7942에 번호판가 붙은 벤츠는 이 세상에 하나죠. 그리고 그 벤츠의 7942의 차주는 누굽니까? 이미영이라는 존재죠. 그러면 이 양자 입장에서는 벤츠라고 하는 7942라고 하는 이미영이라는 생체가 이것의 주인인, 이 자동차는 전 지구상에 한 개입니까, 두 개입니까? 한 개죠. 존재하는 거예요. 건물도 마찬가지죠. 건물은 뭘 등록하게 되어 있냐면은 위도와 경도, 주소, 그리고 건물의 종류, 이런 것들을 넣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거는요, 조직이에요. 조직. 블루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조직. 자, 여기는 되게 많은 그룹들이 계시잖아요. 저는 더365라는 팀의 리더입니다. 그러면 저희 팀 멤버들 혹은 저희 팀을 알고 있는 모든 분들은 머릿속에 더365라는 팀이 존재하시죠. 그쵸? 그럼 이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는 거죠. 그래서 조직, 이런 그룹을 등록하실 수가 있어요. 누군가의 의식 안에 정보가 존재하면 있는 거고요. 아직 세상에 없는 거야. 아직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 그럼 없는 거죠. 양자 입장에서 없는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이런 얘기 있잖아요. 혼자 아는 것보다 뭔가 어떤 사람들이 같은 꿈을 동시다발로 많은 사람들이 그 꿈을 그리잖아요. 그 꿈이 현실이 된다는 얘기는 그 존재가 엄청나게 강해지는 거예요. 밀도가 높아지면서 끌어당겨지는 거죠. 현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이 블루의 기전 중에 하나거든요. 존재하는데 그 존재를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의식하고 같은 목적성을 띠는 주파수를 내느냐, 이게 현실이 얼마나 빨리 오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것들을 여러분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쓰냐면은 기도를 많이 하시죠. 종교를 넘어서 뭔가 바라시잖아요. 근데 혼자 바라는 것보다 그 바람을 여러 명이서 할수록 기적이 일어난다는 게 이런 이론입니다. 그래서 다시 좀 말이 길었지만, 등록할 때 사람의 동물이나 식물 외에도 많은 것들을 등록해서 그 존재하는 정보장에 접속해서 어떤 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그거를 시너지하고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 자력을 끌어당기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블루 어플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노멀하게 사람을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객 입력을 하라고 하죠. 이렇게 이름이랑 성을 등록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을 등록할 건데, 혹시 이름을 쓰실 때 개명을 하셨다면 태어날 때부터 있는 이름을 쓰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생적으로 고유한 본인의 그 정보라고 하죠. 주파수를 이제 등록하기
여기를 이해하면 왜 원격을 하는지도 이해가 되십니다. 가장 많이 질문하는 거, 한번 등록해서 어떻게 원격을 써요? 그게 진짜 효과가 있나요? 라는 질문을 계속 하시는데, 자, 이름을 쓰고 프로필을 등록하고 나서 힐리에서 진동 기록을 누르라고 해요. 자, 이게 어떤 단계냐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몸에는 생체 전기가 흐르죠. 자, 근데 그 전기가요, 다 똑같이 흐르지 않아요.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 전기의 흐름이 각자 홍채나 지문처럼 각자 고유의 채널이 있어요. 인터넷 IP 주소처럼. 이해되시죠? 인터넷 IP 주소나 전화번호처럼요. 전화기 전화번호처럼 이거를 등록하잖아요. 그러면 그 생체가 갖고 있는 주파수 값이, 채널 값이 여기에 등록이 됩니다. 전화번호처럼.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죠. 혹시 친구 중에 외국에 나간 친구 있어요? 지금 LA에 있다고요? 전화해보시면 그 친구가 봤습니까? 네. 봤죠? 왜? 그 사람 전화번호니까. 가끔 전화했는데 재수 없어서 그 친구 옆에 옆집에 사는 언니가 전화 받을 때가 있어요? 없죠. 그럼 왜 그럴 리가 없죠? 아주 고유한 그 채널은 그 사람만 갖고 있으니까. 자, 그거예요. 여기서 그 사람의 진동 기록, 채널, IP 주소를 등록하면 이 지구상에 사라지지만 않았다면, 존재한다면 받습니다. 뭘로 받는지 알아요? 디바이스로요? 아니요. 몸으로 받는 거예요. 몸으로. 아까 세포 하나하나마다 뭐가 있다고? 2GB씩 메모리가 있고, 살아있는 생체들은 전기가 흐르기 때문에 외부의 전자파 같은 파동을 공명합니다. 공명. 시그널이 같다면 공명하죠. 아까 같은 시그널은 저기 멀리 있는데 붙지 않았는데 같이 떨리죠? 공명합니다. 그 거리는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1000km가 떨어져서도 같은 시그널이면 공명합니다. 그래서 전화 받으시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자, 이게 블루 방식이에요. 이게 블루 방식. 이제 이렇게 진동 기록을 하고 나머지 정보들을 넣으시는데, 사진을 꼭 찍어서 넣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진을. 뭐 관상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 이제 비과학적인 얘기가 아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몸의 정보에 따라서 이 꼴이 달라져요. 자, 우리 살면서 어떤 친구가 있는데요. 맨날 우울했어. 그래서 맨날 눈이 쾌하고 배만 보면 얘가 얼굴이 맨날 무너져서 지내다가 어느 날 봤는데 며칠 만에 너무 예뻐진 거예요. 그래서 야, 너 무슨 좋은 일 있니? 그랬더니 뭐라 그러니? 애인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행복하면서 얼굴이 쫙 폈어. 우리 너 좋은 일 있구나. 얼굴이 폈네. 얼굴이 예뻐졌네. 똑같은 얼굴 엊그저께까지 똑같았던 아이가 갑자기 얼굴이 달라져요. 왜 그래요? 이 안에 정보가 달라지면 그 정보에 의해서 물질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 꼴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이 등록을 하실 때 얼굴 등록까지 하시면 그것도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그래서 얼굴 등록을 꼭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래서 거기를 누르면, 얼굴 저 플러스를 누르면 직접 찍거나 갖고 있는 사진을 등록하실 수 있다. 지금 분석을 누군가 하고 있다면 사진 등록을 안 했네? 그럼 등록해서 쓰시면 훨씬 더 정확도가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등록을 했어요. 저도 오해성 이름으로 이렇게 사진을 등록해서 이제 분석을 하는 걸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블루 어포를 제가 코칭 말씀드린다고 올라왔긴 했는데, 얘네들도 궁금하시잖아요. 그렇죠? 얘네들도 궁금하시니까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릴게요. 자, 핑크 어플은 이렇게 처음에 들어가셔서요, 모든 힐링 프로그램을 눌러서 힐링 모든 프로그램 중에 오해승의 생체랑 접속해서 울리는 애들이 누구냐라고 찾는 거예요. 아까 그 영상 상상하시면 돼요. 울리는 애들을 찾은 거예요. 울리는 애를 찾았더니 5가지가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요거 분석할 때만 해도 6월 30일이죠? 엄청 몸이 안 좋았어요. 진짜 너무 약간 과로해서 이 뒤에가 뻣뻣해가지고 허리가 아프고 목이 아프고 앉았다가 못 일어나고 이럴 때였거든요. 기가 막히게 제 생체의 에너지가 떨어져 있고 경직돼 있고 이런 것들이 잡히더라고요. 이거 왜 잡혔냐면 거짓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 몸에서 울리고 있는 그 주파수에 얘가 같이 분명하는 걸 찾은 거죠. 자, 1번 뭐 안 울리네, 2번 뭐 안 울리네, 3번 뭐 안 울리네, 4번 얘 울린다. 이게 뭐지? 그랬더니 생물 에너지 밸런스가 잡힌 거예요. 이렇게 공명하는 걸 찾아서 그것들을 뿌려준 거다. 이게 리저너스로 신체 분석을 하는 방법입니다.
자, 똑같은 방식이죠. 이 리조먼스는 아까 보이지 않지만 있는 것들이잖아요. 감정을 해석하는 방식이에요. 저는 이제 스포츠의학을 전공해서 병원에 있었고, 병원에서 대부분 어떤 대상을 많이 했냐면은 운동선수들, 예, 국가대표 선수들, 팀닥터 이런 걸 좀 했었어요. 그래서 선수들이 저한테 오면요, 이런 선수들이 많이 와요. 다쳤어. 그래서 수술했어. 그리고 막 물리치료해서 제거시켜서요, 온전하게 좀 복구된 생체로 와요. 와서 저랑 운동 처방사였거든요. 제가 운동을 시켜서 완치시키는 일을 하는데, 양궁 선수가 왔는데요. 얘가 패를 쏟아내는데 패를 못 쏘는 거예요. 다 좋아졌는데 환장하는 거죠. 도대체 뭐가 문제냐. 지도 환장이고 코치도 환장이에요. 근데 아무리 써도 텐이 안 나와. 잘해봤자 8, 7 이렇게 나와. 그래서 뭘까 했더니 이 친구가 이 부분에 문제인 거예요. 여기서 이걸 못하는 거죠. 다시 여기서 이걸 못하는 거예요. 안 하고 싶은 게 아니고 못하고 있어요. 뭐예요? 예, 트라우마. 다쳤을 때 그 순간의 충격으로 어디에 저장되어 있어요? 감정과 무의식에 그 트라우마가 저장되어 있어서 어떻게 할 줄 몰라. 그래서 이걸 어떻게 깨야 되냐? 이 감정을 분석해서 감정의 시그널을 교정하지 않으면 이 생체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통증이나 혹은 두통이나 등등의 어떤 불편감이 있을 때 그것은 오롯이 이 몸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몸과 함께 연결되는 감정이나 무의식까지 조율하지 않으면 완치될 수 없는 게 기본 우리 몸의 생체라는 특징인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이 블루의 감정의 분석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감정 이 기법 중도 조금 나뉘어져 있어요. 잠깐만 소개만 드릴게요. 제일 많이 하시는 게 뭐예요? 가오플러워 많이 하세요? 창의적 동정요법? 감정이라고 따지면 창의적인 동정요법이 상대적으로 가장 직관적인 걸 수 있어요. 스트레스 분석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스트레스 받아 이건 다 느끼잖아요. 감정 중에서도 이런 감정들은 느껴요. 내 지금 기분이 나빠. 스트레스 받고 있어. 이거 감정인데 많이 느끼는 거. 그래서 얘가 그 감정체 아까 이렇게 그레이드가 있다 그러면 좀 밑에 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기초예요. 이런 거부터 먼저 분석하시면 좋고, 이 다크플라워, 부시플라워, 플라워죠? 이 플라워 계열, 아로마 세라피 같은 계열인데 여기 보면 플라워 치료법 써있죠? 왜 치료법으로 써있냐면은 다크플라워는 우리 몸에서 발생되는 감정 중에 부정적인 것만 찾는 거예요. 가끔 이거 분석하고 빈정상 하시는 분 있죠? 너무 기분 나빠. 나한테 오만하다 그러고 막 죄책감이 있다 그러고 너무너무 기분 나빠. 그러지 마시고, 나 너무너무 훌륭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부정적인 감정이 있으면 그걸 얘가 굳이 들어가서 찾아주는 거예요. 왜 찾아주냐면은 그 부정적인 감정과 연결되어 있는 물질을 회복시켜주려고. 그래서 치료법입니다. 보통 통증이나 몸의 불편감, 아까 얘기한 트라우마 같은 있는 분들이 이런 기법을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아로마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마음이 편안해져요 하고 얘기하는 것처럼 감정을 회복시키는데 이 꽃 계열을 많이 씁니다. 이해만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좀 어려운 게 있어요. 이 두 가지는 잘 사용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쵸? 이 두 가지 많이 자주 사용한다. 있으세요? 오, 자주 사용하세요? 뭔지 알고 쓰시는 거 맞죠? 자, 그럼 그래요. 훌륭하십니다. 자, 이번 기회에 그래도 이왕이면 제가 새로운 정보를 드린다는 입장에서 이 두 가지만 소개를 좀 드려볼게요. 자, 이게 제가 슐러솔트라고 하는 걸 분석한 건데요. 얘는 어떤 영역이냐면은 아까 얘기처럼 얘는 스트레스, 플라워 계열은 감정체라고 표현했는데 이 슐러솔트는 우리 몸에 있는 미량의 미네랄을 감지하는 분석법이에요. 미네랄. 시크릿 쓰시는 분들은 너무 잘 알고 있는 미네랄. 이 미네랄이 우리 몸에 많아요? 아니면 조금이에요? 되게 미량 있죠? 근데 이 미량인 이 미네랄이 부족하면 뭐라고 했어요? 생명이 왔다 갔다 한다고 우리 배웠잖아요. 그게 우리 대사와 모든 것들을 관장한다고 배웠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미량의 미네랄이 부족하면 그거에 관련된 감정체와 대사나 조직 이런 것들이 무너집니다. 자, 오헬승이 미네랄을 감지했더니요. 1번 나온 게 황산칼륨이라는 미네랄이에요. 이것에 관장하는 감정은 불쾌감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날 엄청 아팠을 때거든요.
그런데도 제가 이제 강의 준비를 했던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용기 있게 전진하고 자신의 조언하고 감정을 살아가며 타인의 기도로부터 벗어나는 등요. 여기 뭐라고 써있냐? 신진대사의 정복 영역의 진동. 그렇죠? 이 칼륨이 저의 신진대사 정보장이랑 연결되는 미네랄인 거죠. 이 미네랄이 부족하면 용기가 부족하고 감정 기복이 생기고 불쾌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자, 이걸 주파수로 받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 욕실에 있는 사회소금에 이런 황산칼륨이나 미네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힐리가 없었을 때도 사실은 시크릿 제품을 썼을 때 여러분 너무 신기한 일들이 많았지 않아요? 건선이나 아토피가 왜 샴푸를 쓰고 좋아졌죠? 같은 미네랄이 많은 제품들도 많았는데 유독 사회소금을 쓰면 굉장히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어요. 그건 뭐냐면은 이런 미네랄 보는 주황산, 그리고 소금도 일종의 보석이에요. 보석 같은 파동이 높은 물질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장도 볼까요? 두 번째 부족한 게 제가 인산 마그네슘이 부족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약간 공황장 감정 상태. 예, 그래서 인산 마그네슘의 정보를 제 신경과 근육 정보에 진동해주겠다. 아비산 칼륨 조절되지 않은 내적 균열, 저 아팠다니까요, 그렇죠? 자, 그랬더니 아비산 칼륨을 제 피부와 점막과 심장의 정보 영역으로 진동하면서 이런 효과를 내주겠다 하고 이렇게 결과가 나온 거예요. 자, 그럼 이런 결과 나오면 주파수 쏘면 되죠. 쏘면서 뭘 쓰면 좋다? 여러분 욕실에 있는 사회소금이나 바디버터, 페이스를 바꾸시면 이런 미량한 미네랄의 충족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강에 대한 정보장도 회복하는데 시너지가 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실내소프트를 알아볼 수 있는 거죠. 네, 재밌죠? 자, 다음은 재미없나 봐요. 재밌어요. 감정 에릭 애슐리는 보석 세라피예요. 보석 세라피. 자, 우리가 힐리가 없을 때는 어떻게 사람들이 치료했냐면 파동의학이 없었던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현대의학보다 훨씬 더 역사가 긴 거예요. 그럴 때는 뭘 썼냐면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질 중에 주파수가 되게 높은 애들, 파동수가 되게 높은 애들을 썼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꽃, 또 하나 보석인 거예요. 보석. 근데 이 보석의 파동은요, 어떤 영역과 연결되어 있냐면은 아까 몸, 가까이 감정, 아까 막 아로마 세라피 이런 애들이 여기 있었죠? 그 윗단계, 소위 말하는 무의식, 영혼의 단계, 그게 이 보석 세라피랑 연동합니다.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원석 엘릭시르, 이 보석 세라피를 누르면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저 밖에 있는 층의 영역과 진동하는 아이들. 그래서 이걸 눌러서 사파이어 루비가 나왔는데 제가 영적, 육체적 능력 사이의 균형 계속 얘기하면 제가 아팠었거든요. 그럼 뭐예요? 육체만 아픈 게 아니고 연결되는 에너지층이 다 깨진 거예요. 이걸 조율하겠다. 신체적 육성을 받도록 도움을 주겠다. 이런 것들이 보석 세라피의 방식으로 나온 거죠. 뭐 이런 에테르, 아까 그림에 나왔어요. 에테르 뭐예요? 이 밖에 있는 층 이런 거랑 감정과 정신적 힘을 회복하게끔 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무의식에 대한 영역, 바깥쪽의 영역, 전체 에너지체에 대한 영역을 이 원석 세라피가 해줍니다. 자, 그럼 결론. 스트레스, 플라워는 감정, 미네랄, 그리고 무의식 영역까지. 용기는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말씀드릴게요. 용기가 어마어마한 사실은 분석법 중에 하나인데 이건 시간 관계상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가능한 분석 모듈이 있는데, 자, 이제서야 제가 코칭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송해요. 자, 코칭 얘기 하지만 굉장히 지금까지 얘기한 거 이해하셔야 코칭의 활용법을 여러분들이 신뢰도를 갖고 하실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코칭 분석이랑 했더니 이렇게 나와요. 미래의 긍정적인 상태를 최대한 반영해서 삶의 영역의 전체적인 걸 분석해서 과제를 극복하도록 한다. 이렇게 써있는데요. 제 사용법을 좀 말씀드리면 이해하실 수 있어요. 자, 코칭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까지 블루 어플을 눌러서 몸 분석하고 감정 분석하고 하는 거는요, 다 내 의지는 없어요. 무슨 얘기냐? 몸이 뭐라고 얘기하나 라디오를 이렇게 맞춰서 들어본 거예요. 내 몸이 뭐라고 얘기하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주파수에 맞는 이렇게 서로 이렇게 뭔가 정화되는, 서로 뭔가 반응하는 그런 주파수를 거꾸로 돌려서 너무 올라가는 애를 떨어뜨려주고 떨어지는 애를 끌어올려
평소에 뭐 하던 거? 내 마음속에만 있던 거. 아,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나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제가 저랬으면 좋겠는데, 이런 거 마음속으로 갔잖아요. 그걸 일종의 신호로 바꿔서 세상에 쏠 수 있는 게 호칭입니다. 자, 사용법은요, 제일 처음에는 여기 회사가 기성 문장을 만들어놨어요. 기성 문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내가 그냥 선택해도 돼요. 여기 누르면요, 회사가 되게 많은 사람들이 리서치 했겠죠. 해서 이렇게 다양한 문장을 만들어놨는데 보통 뭐 이런 거 고르는 분들은 연애하고 싶은 분들이 고르겠지. 그렇죠? 근데 대부분 뭘 골라보세요. 한번 쭉 보고 골라보세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뭘 고르냐면요, 쭉쭉쭉 내리더니 다 이것만 골라. 여러분들은 10명이면 9명 이것만 고를 거죠? 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문장의 형식이에요. 나는 부유하고 행복한 자격이 있다. 기도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쓰면 안 되잖아요. 나는 부유하고 행복할 자격이 있으니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야 되는데, 바랬어야 되는데 문장에 그렇게 써있지 않죠. 자, 여기서 중요한 비밀을 아셔야 돼요. 양자적 언어, 양자의 언어. 자, 부자 되게 했으면 좋겠어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무슨 말로 해석할 수 있냐면은, 나는 가난합니다 라고 하신 거죠. 가난하니까 부자 되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자, 만약에 건강하게 했으면 건강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나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양자는 그렇게 알아듣는데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나는 오늘 두 발로 걸어서 천하수노배에 와서 감사합니다. 두 발로 걷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혹은 오늘 아침 먹고 점심도 먹었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과 남편과 살 수 있는 집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거요. 그럼 부유함에 대한 기도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양자 입장에서는 있고 없고예요. 뭐요? 있는 그대로 시그널을 받는단 말이죠. 자, 그래서 무슨 얘기냐? 나는 부유하고 싶고 행복하고 싶어. 행복하고 싶어요. 부유하고 싶어요. 뭐요? 난 가난하고 지금 불행합니다 라고 하지 마시고, 이미 행복하고 부유하다 라는 문장으로 주파수를 만드셔야 해요. 자, 그러면 아주 극강의 방법, 기존에 있는 거 말고요, 여기다가 내 문장을 쓸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기다가 내 문장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문장을 쓰는 법을 여러분한테 안내해놨어요. 그걸 지금부터 비밀을 알려줄게요. 어떻게 쓰면 블루 코칭 있어요? 오케이. 그럼 그 코칭을 엄청 잘 써서 내 인생의 목표를 이룰 수 있게 하는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 이제 집중이야. 이걸 위해서 제가 빌드업을 한 거예요. 자, 뭐라고 써있냐 하면, 내가 원하는 상태를 정확하게 쓰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상태를 정확하게. 그냥 부자 되게 해주세요. 부자가 됐다 하면 도대체 얼마짜리 부자입니까? 내 집을 갖는다. 도대체 얼마짜리 집입니까? 정확한 목표를 쓰셔야 되고요. 작성할 때 원하는 미래를 긍정적인 상태로, 긍정적인 상태로. 제가 어떻게 문장 쓰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남편이 내 말 좀 잘 들었으면 좋겠대. 그러니까 내 말 좀 잘 들었으면 좋겠대. 그래서 제가 그렇게 쓰지 마시고, 남편이 나와 마음이 하나로 합치돼서 정말 행복하게 그걸 이루는 모습을 쓰라고 얘기했거든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긍정적인 상태로, 그리고 또 하나 현재형으로, 완결형으로 쓰시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럼 다시 저희가 좀 이따가 저의 기도, 저의 바람 이거 보여드릴게요. 나는 무엇을 해서 이렇게 이루어서 이러이러한 상태임을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혹은 상태가 됐다. 이렇게 쓰시는 건데, 아주 중요한 거, 최고로 중요한 거 하나 먼저 말씀드릴게요. 어떤 분은요, 1000억을 번다 쓰고요, 진짜 1000억을 벌었어요. 우리 건너 멤버는 1000억을 번다를 10개월 동안 24시간을 코칭을 하셔서 결국 1000억을 벌었어요. 그걸 저희가 다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따라 쓰기 시작해요. 나도 1000억을 번다! 근데 아직 못 이뤘어요. 왜 그럴까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뭐냐면은 정신적 의도와 물질 과정 사이의 공명에 의해서 생성된다.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 1000억을 번다! 썼어요? 1000억을 번다? 누가 했을까? 1000억, 김지현 대표. 1000억을 번다! 어때요, 마음이? 막 벌 것 같아요? 낼 것 같아요? 막 가슴이 떨려요? 오늘 잠이 안 올 것 같죠? 안 그래요?
떨리죠? 그러면 뭐예요? 천하를 본다는 내 거 아닌 거. 내 거 아닌 거죠. 안 떨리면 내 거 아닌 거. 아무리 좋은 말을 써봐 내 거 아닌 거면 아무 일도 안 한다. 아까 리조넌스 보셨죠? 영상. 떨리지 않아요. 512Hz에 내 마음이 안 떨려. 그러면 물질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양자이사의 마음과 정보가 하나로 미치그널이 울려야 물질이 되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가슴이 떨리는 문장을 찾으셔야 돼요. 그냥 부자돼서 행복하다. 진짜 부자돼서 행복한 그 상상하시니까 떨리세요? 안 떨리면 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떨리는 문장을 찾으셔야 돼요.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뭐에 떨리는지. 그러고 숙제를 내드리잖아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냥 단순히 부자 되고 싶었는데요. 생각해보니까요. 내가 작가가 되고 싶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작가가 돼서 팬사인을 하는 걸 막 여기다 상상해서 묘사를 썼어. 그랬더니 막 가슴이 두근두근하기 시작해. 갑자기 진짜 될 것 같아. 내가 이거 도전하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돼요. 여러분 제가 그럼 물질이 되겠네요. 공명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단순히 어떤 형식에 썼냐 안 썼냐, 뭐 며칠을 썼나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문장이 진짜 여러분 문장인지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이렇게 저기 이제 이렇게 하면은 다이어그램이 나와 제가 어떤 소원을 썼어요? 이렇게 나오고 다 체크해도 돼요. 근데 보통은 이렇게 하나만 체크해서 제일 낮은 거를 본명을 쏘라고 합니다. 왜냐면 얘네들 다 연계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쏘라고 합니다. 써가지고요 주파수를 딱 하면 이렇게 결과가 나와요. 저는 이런 꿈을 꿨었어요. 나는 55kg로 쭉 살고 싶어요. 살찌고 싶지 않아요. 자, 그리고 멤버십 10만 명이랑 함께 1,000억 원의 인쇄 소득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랑 전 세계 여행을 하면서 이 영감과 기회를 제공하는 성공자의 삶을 살고 있어서 행복하다. 저는 이미 크루즈 타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저의 미래에는 현실이 와 있어요. 저는 이런 강의를요, 이제 이렇게 강의처럼 안 하고 싶고요. 크루즈에 살 거예요. 밥 먹고 제 앞에 그냥 앉으세요. 1시간씩 떨어드릴게요. 저는 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런 꿈이 이제 생겼거든요. 그러면 그 꿈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한테 성공할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를 쉽게 받아들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제 꿈이 제가 이런 꿈을 내는데 더 많이 시너지가 나겠죠? 자, 마지막으로 요 얘기만 할게요. 도대체 당신이 이야기 이거 진짜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냐 없냐 얘기하시는데 제가 이런 대답으로 할게요. 설사 힐리에서 나온 주파수가 아무런 효과가 없다 하더라고요. 우리가 다 속았어. 죄송해요. 힐리는 뻥이었어요. 여기 주파수도 나오지 않고요. 여기 램프만 있어서요. 우리 사기당했어요. 여러분은 다 사기당한 거예요. 효과 하나도 없었어요. 라고 한데 조셉 머피라는 박사님이 굉장히 유명한 법학자이면서 교육자이신데요. 이분이 잠재의식 얘기를 했거든요. 자, 잠재의식. 여러분들 무의식과 의식 사이에 잠재의식이 있고요. 잠재의식에 여러분들이 어떤 그림을 그려놓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바뀝니다. 자, 여러분들이 매일 밤 지금 말씀드린 코칭에 본인의 가슴이 떨리는 문장을 찾아 쓰십시오. 현지형과 완결형을 써요. 그럼 내 머릿속에 그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그려집니다. 그리고 밤새 코칭을 돌리는 시간을 설정하시고 누우세요. 그리고 그 문장을 상상하시면서 주무세요. 자, 그럼 여러분들 잠들량 말랑말랑하는 그 순간에 잠재의식에 여러분들이 각성한 그 이미지가 각인이 될 거예요. 자, 그걸 위해서 누군가는 막 훈련해요. 상상력과 마음의 원초적 능력을 써 투영하고 우주에다 스크린에다 아이들을 쏘고 막 이런 것들을 막 시각화하고 막 마인드 훈련하고 마인드 교육하고 아침마다 자기 거울 보면서 화문하고 누군가는 매일매일 필사하고 자, 이런 거 꾸준히 하실 자신 없으시면 코칭을 하십시오. 매일매일 쓰고 매일매일 읽고 매일매일 누르고 잠드는 순간 잠 깨는 순간 나의 잠재의식에 이 주파수가 각인이 되는 그런 삶을 사시게 될 거고요. 여러분이 꿈꾸는 그게 바로 여러분 눈앞에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코칭을 정말 나의 꿈을 이루는, 나의 패턴을 바꾸는, 나의 무의식을 바꾸는 그런 도구로 쓰시고요. 이걸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는 분들은 코칭을 24시간 내가 꿈을 이룰 때까지 하겠다. 이건 자기의 의지 표현을 하거든요. 자기의 의지를 이 안에 담아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코칭에 있는 디바이스 리조너스 플러스 이상을 저는 누구를 만나도 추천을 하고요. 자, 리조너스 플러스가 없다 그러면 내가 코칭을 따로 구매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 구매해서 제가 꼭 58만 5천 원에 저 재정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부자가 될 수 있는 주파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네, 마지막 이 영상으로 제가 인사를 드릴 건데요. 이거 독자성이에요. 독자성.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오늘 좀 너무 길게 떠들어서 죄송한데 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자, 제가 이렇게 떠드는 이야기 현재는 저 혼자 떠들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틀 지나고 3일 지나고 열흘 지나고 1년 지나고 5년이 지나면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이걸 체험하고 가치를 인정하고 정말 많은 분들한테 너의 인생이 바뀔 수 있어. 너의 꿈을 이룰 수 있어. 너의 정말 멋진 마인드를 장착할 수 있어. 라고 추천해 주시겠죠. 진심으로. 자, 그런 것들이 퍼져나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마치 하나의 웨이브처럼 이 시대를 바꿔낼 수 있는 이 문화의 현상처럼 거대한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그게 개인 한 명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데요. 100명 되고 1000명이 되는 순간 뭐라고 돼요? 그 꿈이 기적으로 다가온다. 자, 각자 아무렇게나 돌린 추들이에요. 이것들이 어느 적정 시간이 지나잖아요. 서로 헤르츠를 맞추기 시작하고 웨이브를 동조하기 시작합니다. 같은 웨이브를 만들어내고요. 이 시대를 바꿔갑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영상에 웨이브가 점점 어떻게 됩니까? 지각기 다른